워킹홀리데이나 이런 것들이 이야기를 드렸지만 사실 대중적인 컨텐츠는 아니에요. 일단 제한도 있죠. 여행은 우리가 뭐 어린 아이들 가죠. 찾아보면 뭐 16개월 아이와 여행 가기, 뭐 6개월 여행과 아이 가기부터 해서 뭐 80대 뭐 어르신들까지 여행 가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워킹홀리데이 같은 경우는 일단 나이 제한도 있죠. 보통 20대의 친구들이 이제 많이 갑니다. 뭐 만 18세에서 30세라고는 하지만 한국 나이로는 20살에서 뭐 32살, 3살까지 이제 가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이렇게 선택을 하고 그냥 언제든지 뭐 갈 수 있는 뭐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이 적죠, 상대적으로요. 뭐 어학연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돈도 많이 들잖아요. 돈도 많이 들고 뭐 시간도 사실 뭐 적지 않게 들고 뭐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래도 조금은 여러 가지들을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첫 방송이고 저희가 이게 광고가 안 돼요. 뭐 아시겠지만 이게 광고를 하려고 보니까 일단 구독자 1000명 돼야 된대요. 저희 이제 3개월 간 넘은 채널이다 보니까 광고는 안 되는데 벌써 시청자 수가 저기 9명까지 늘어나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자, 궁금하신 것들이 있잖아요. 궁금하신 것들이 있고 그러시면요. 댓글에다가 채팅창에다가 남겨주세요. 남겨주시면은 그 부분을 가지고 뭐 이야기를 좀 편하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제가 학생들 만나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하다 보면은 가장 이제 많이 하는 걱정 중에 하나가 이제 코로나 관련된 이제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하더라고요. 네, 제가 사실 지금 못 봤어요. 못 봤다가 이제 이거를 누르니까 이게 채팅창이 이렇게 해야 다 보이는군요. 채팅창을 제가 지금 봤습니다. 이렇게 댓글 달아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많이 오셨네요. 지금은 음성이 이중으로 안 들리죠? 네, 제가 채팅창을 지금 확인해갖고, 네, 고맙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난리예요. 뭐, 국내에서도 이제 마찬가지지만, 이제 국외로 나가잖아요. 저희는 이제 외국을 나가야 되잖아요. 외국을 나가야 되는데, 현재 각국에서 뭐 여러 가지들이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요. 이제 보통 학생들이 많이 가는 국가들, 은 거의 없지만 지금 영국에서 뭐 입국 금지까지는 아니어도 이제 좀 제한에 대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출국 전인 학생들이 이제 우려가 조금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우려들을 이제 조금 종식시킬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저기 홍성용님, 네. 반갑습니다. 저 이렇게 인사도 해주시고, 리미님도 오셨네요. 죄송해요. 이게 제가 오늘 라이브 방송이 처음이다 보니까 채팅이 몇 개 올라오지 않는데도 이게 조금 그런 게 있네요. 뭐 전슈와슈님도 있고 뭐 슈슈시라고 불러야 될까요? 도 있고 뭐 리미님, 송정우님, 네 전정우님도 계시고요. 네 어쨌든 모두 반갑습니다. 자 아까 릴리릴리님도 반갑고요. 아까 하던 얘기 조금 더 해볼게요. 사실 저희 학생들, 그래서 지금 어제 저녁에 있었던 일이에요. 학생들 이제 출국을 하려고 하는데, 좀 현지에서 이제, 뭐 그런 얘기들이 들리더라고요. 물론 그래도 아직은 뭐 특별한 문제는 없어요. 아직은 특별한 문제는 없고, 출국은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불안한 건 이게 언제 어떻게 바뀔지. 를 모른다는 거, 그게 제일 걱정인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들 워킹홀리데이 가는데 돈 많이 들잖아요. 시간도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때그때 상황 변화나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오신 분들 12분이나 계시네요. 12분이나 계시는데 궁금하신 것들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뭐 채팅창에 남겨주시면요, 제가 관련된 내용들은 좀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헬로, 하이, 안녕하세요. 네, 좋네요. 이게, 라임이. 헬로우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날 수 있으니까 참 좋네요. 같이 이야기도 해볼 수 있고요. 엊그저께, 네, 스위트피 님도 안녕하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였던 것 같아요. 우리 학생 이제 만나서, 네,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이제 뭐 같이 나누다가 보니까 학생들이 사실 걱정들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코로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출국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상담을 혹시 뭐 원하시면 뭐 댓글창이나 아니면 저희 뭐 털보 형제 뭐
카톡 메시지나 이메일이나 이런 쪽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 댓글 하나 이제 그 달린 거 하나만 보고 갈게요. 그 영국을 빨리 가고 싶다고 하셨는데 지금 갈 수 있나요? 질문 많이 받죠. 왜냐면 여러분들 사실 가고 싶은 나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가고 싶은 나라들 많이 있는데 우리가 비자라는 게 아무래도 있어야 되다 보니까 그 비자를 받는 시기는 이제 딱딱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갖고 아무 때나 내가 뭐 가고 싶다라고 해서 다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영국 같은 경우는 이미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지원이 끝났어요. 올해 1월 달엔 끝났고, 그렇다고 뭐 아예 다 끝난 건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7월 달 정도 되면은 워킹홀리데이 하반기 모집이 있어요. 근데 상반기 같은 경우는 800명 모집을 해서 조금은 이제 아무래도 인원을 많이 뽑아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게 좀 있었지만, 하반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 200명밖에는 지금 뽑질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경쟁이나 이런 것들이 아마 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워킹홀리데이 안 가셔도 돼요. 워킹홀리데이 안 가고 뭐 어학연수나 혹은 또 뭐 있죠, 뭐 관광비자나 영국 가는 거는 이제 괜찮지만 워킹홀리데이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은 기다려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번에 지원을 안 하셨다면 하반기까지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워킹홀리데이를 여러분이 가고 싶은데 가고 싶은 날짜에 출국이 가능한 나라는 비자가 있다면요, 뭐 어떤 국가든지 지금 바로 가실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비자가 없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경우는 이제 힘들죠. 비자 없는데 이제 어떻게 가나 싶은데, 비자가 없는 경우에는 호주 정도는 갈 수 있겠네요. 호주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워킹홀리데이를 이제 뭐 선택하셔서 원하시는 날짜에 갈 수는 있겠지만, 다른 국가는 이제 조금 힘들어요. 아까 이제 지금 말씀해주신 댓글 밑에 이제 그 채팅창에 있는 내용도 마찬가지인데, 결국 그래서 제일 빨리 갈 수 있는 나라는 호주예요. 호주 얼마나 걸리는 줄 아세요? 한 3주면 비자 나올걸요? 지금요? 여러분 신청하시면. 지금 오늘 방송일이 며칠이에요? 2월 26일이네요. 그러니까 3월 중순 정도 되면 여러분들이 출국을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치안 얘기 나왔는데, 이 치안은 정말 할 말이 많아요, 여러분. 왜냐면 이 치안을 우리가 이제 보다 보면 뭐 어떤 나라가 안전해요, 뭐 여기가 이제 뭐 어때요, 뭐 이제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사실 제가 다른 나라들은 잘 몰라요. 근데 기본적으로 한국만큼 치안이 잘 돼 있는 나라는 없는 것 같아요. 네, 확실히요. 왜냐면 사실 우리가 이제 밤에 뭐 지금 보시는 뭐 20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참 술 많이 먹고 이제 놀 나이죠. 재밌을 나이니까요.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술 먹고 뭐 12시든 1시든 2시든 택시 타고 들어와요.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도 그게 뭐 한국에서는 그렇게 위험하거나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근데 외국에서는 사실 그게 어떤 나라를 가든 문제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막 이렇게 들어와서 막 택시 타려고 보면은 막 흑형들이 있고, 뭐 흑형이 나쁜 건 아닌데 근데 무서워요. 제가 제 이야기 하나만 하고 이제 뒤에 있는 채팅 이야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처음 갔을 때 보통 버스만 타고 다녀요. 버스만 이제 막 타고 다니는데, 밤에 친구들 집에서 이제 술을 마셨어요. 술을 마시다 보니까 한 2시, 3시 정도 됐는데, 집에는 가야죠. 친구 집에서 잘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나와서 택시를 탔죠. 택시를 탔는데, 와, 진짜로 저도 덩치가 크잖아요. 저도 한 덩치 하는데, 뭐 어마어마한 거구예요. 흑인의 형이 정말 인상 쓰면서 어디 가고 싶어? 라고 물어보는데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와, 진짜 이거는 뭐 한번 붙으면 그냥 지겠다 싶은. 그래서 무서워요. 물론 그 사람들이 저희한테 왜 해코지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건 두 번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무섭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약이나 이런 부분들이 합법화는 아니지만 그래도 알게 모르게 쓰고 있는,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나라들은 조금 위험하죠. 결국 학생들이 이제 현지에서 생활했을 때 치안이 제일 안전한 나라는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조금 조심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들. 근데 그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정말 그래도 객관적으로 말고 주관적으로 이제 해리의 생각으로 가장 안전한 나라가 어디예요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아일랜드 영어권 나라들 중에서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아니면 뭐 뉴질랜드 정도? 왜냐면 이제 보면 사건 사고가 제일 덜 나기도 해요. 저희도 이제 학생들 보내보면 뭐 여러 가지들 문제가 이제 제일 적게 나타나는 이제 나라들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나라가 조금 안전하지 않을까 이야기를 합니다. 맞아요.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 이제 보니까
호주에서 제가 얼마 전에 영상 올렸죠. 호주 가지 말라고요. 정확히 말하면 가지 말라고 보다는 지금 위험하지 않을까 싶은 거죠. 왜냐면 다 산불 끄러 다니는데 막 사람들 막 여행 와서 뭐 하겠어요. 사실 여행을 사람들이 많이 와야 우리가 일자리가 많아요, 여러분. 왜냐면 우리 막 가면은 워킹홀리데이 가면 나 무슨 뭐 사무실에서 일하고 싶고 막 이런 마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이제 워홀러들 보면은 뭐 식당이나 카페나 이런 데들에서 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러려면은 결국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누가? 관광객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호주 같은 경우에 관광객이 좀 많이 줄어서 이제 과거에 비해서는 이제 조금 고려를 해보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호주를 가라라고 뭐 호주를 가라 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까 이제 릴리님의 이제 그 질문에 그런 게 있었어 갖고요. 제일 빨리 갈 수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라고 물어보셔서 호주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겁니다. 조금은 호주도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복구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이제 우리처럼 뭐 바로바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는요. 그리고 지역은요, 뭐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어디든 가셔도 돼요. 뭐 호주 어디 있죠? 우리가 보통 학생들 제일 많이 보내는데 보면 보자 멜버른 있고 그리고 뭐 시드니도 있고요, 뭐 캔버라도 있고 저쪽에 퍼스 같은 지역도 있고 브리즈번 많이 가죠. 브리즈번 같은 데도 많이 가요. 그래서 그런 곳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곳 선택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돌발 퀴즈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호주의 수도가 어디죠? 아시는 분 댓글 먼저 달아주시면 제가 나중에 찾아뵙게 되면 선물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우이님 제일 빠르셨죠. 제가 저기 시드니 저기 뭐 재밌으라고 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일단 건우이님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나중에 어떻게 뭐 당장은 모르겠습니다. 돌발 퀴즈라 준비해 놓은 게 없어요. 준비해 놓은 게 없고 뭐 조만간 제가 뭐 선물을 하나 드릴 수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사실 이제 캔버라죠. 이제 우리하고는 개념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뭐 미국의 수도도 뉴욕이 아니면 워싱턴인 것처럼 이제 조금 달라요. 그래서 어쨌든 이야기를 다시 들어오면 호주 같은 데는 뭐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각 지역만의 특색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브리즈번 그렇게 안 큰데 다 한국 사람들 브리즈번 너무 많이 간다. 그래서 힘들다. 근데 또 한국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는 모여 있는 대로 또 장점도 있어요. 그냥 아무런 뭐 장점이 없는 게 아니라 한국 애들끼리 있어서 뭐 헬이다 이게 아니고요. 뭐 나름대로 장점도 있죠. 뭐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인프라나 이런 게 갖춰져 있으니까 우리 학생들이 이제 계속 들어가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보니까 영국 안 되면 아일랜드 좋죠. 이번에 영국 안 되면 아일랜드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아일랜드 되게 좋아해요. 아일랜드는 워킹홀리데이 비자 모집이 이제 좀 있으면 해요. 지금 2월 26일이죠. 2월 26일인데 조금 있으면은 4월 초쯤 되면 아일랜드 워킹홀리데이 비자 모집하거든요. 아일랜드 워킹홀리데이 가세요.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근데 이제 비자 받는 게 어려워요. 비자 받는 게 여러분 진짜 임용고시 경쟁률이 제가 이거 그 영상에다 올려놨죠. 그러니까 제가 올렸더니 어떤 분이 카톡으로 그러더라고요. 무슨 임용고시 경쟁률은 제가 알기로는 더 높은데요. 막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정확히 말하면 뭐 수학과나 영어과는 14대1, 15대1 되는데 뭐 예체능과들은 한 7대1 정도 이제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쨌든 그 정도로 높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일랜드는 워킹홀리데이 가기 전에 여러분 넣어놓고 교회 갔다 오세요. 절에 갔다 오시든가 아니면 성당 갔다 오시든가 빌어야 돼요. 이거는 어쨌든 선택에 따라서 왜냐면 추첨제예요. 100%. 내가 서류를 잘 넣고 못 넣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추첨제다 보니까 추첨에 어떻게 뽑힐 수 있는지 이제 그것만 고민하면 되기는 하겠죠. 자, 그리고 가을쯤 워킹홀리데이 비자 출국 굉장히 좋죠. 사실 이제 뭐 영국이나 캐나다나 뭐 이런 나라들을 이제 보면은 저는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봄에 가라. 여름 되기 전에 가라. 늦어도 여름엔 가라.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북반구 나라들 같은 경우는요. 근데 이제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나라들은 가을쯤에 가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날씨도 그렇고. 이제 우리랑 계절이 반대잖아요. 거기는 이제 썸머 크리스마스, 여름도 있고, 여름이 겨울이죠, 우리의. 그러니까 일자리도 그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쯤 가시는 게 이제 사실 제일 좋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저기 승정우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추첨이에요. 그래서 전수아 주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아까 이야기 드렸던. 그래야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조금 얻을 수는 있겠죠.
이제 그 저기 달려주신 글 중에 보니까 뉴질랜드가 지금 호주 산불에 영향이 있을까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뉴질랜드하고 호주는 되게 가까운 나라예요.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뭐 그렇다 보니까 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는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는 사실이 있어요. 지도 보면 여러분 뉴질랜드하고 호주하고 되게 가깝죠. 붙어 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뭐 한국이나 일본 뭐 이것처럼 되게 가깝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대마도 배 타고 가면 아마 1시간 안 걸릴걸요, 부산에서? 그쵸? 네. 그 정도면 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호주에서 뉴질랜드 4시간 거리예요. 비행기 타고요. 절대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직접적인 피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예상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더 약하지 않을까. 일단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뉴질랜드 우리 워홀러들 기준에서 제가 뭐 뉴질랜드 정치 경제 사회 뭐 이런 걸 걱정을 해야 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건 이제 우리 그 워홀러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 보니까 아직은 뉴질랜드에서 호주의 영향 때문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 그런 경우는 없어요. 오히려 그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에 좀 있으면 뉴질랜드도 워킹홀리데이 비자 모집하거든요. 5월달에 워홀 비자 모집하니까 호주를 가려고 했던 인원들이 조금은 뉴질랜드로 돌아서는 이런 경향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네. 뭐 그런 게 조금 있습니다. 그 정도 그러니까 즉 말하면 뉴질랜드 워홀의 경쟁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예요. 뭐 그 정도 빼고는 뭐 이 특별히 네.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요. 자, 이제 저기 보니까 아까 이제 그 리미님 말씀하셨던 거 조금만 더 이어보면은 몇 월이 적절할까요? 제가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 있어요. 정확한 시점, 가야 되는 시점이 되면 그냥 빨리 가는 게 좋아요. 9월이 됐든 10월이 됐든 11월이 됐든 재지 말고 내가 뭐 돈이든 시간이든 뭐 목표든 이런 게 딱 결정이 되면 그때 바로 출발하세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통 가을에 출발하는 친구들의 고민이 뭔지 아세요? 바로 추석이에요, 여러분. 이 추석 때 어떻게 할까? 추석을 보내고 갈까? 뭐 안 하고 가야 될까? 뭐 언제 가도 되지만 저는 여러분 저기 추석 보내고 가세요. 우리 아직 20대라 명절날 이렇게 친척들 용돈 받아도 돼요. 용돈 받아도 되니까 저 외국으로 공부하러 갑니다. 워홀 갑니다. 그래서 이제 큰아버지, 뭐 작은아버지, 이모, 고모 등등 할머니, 할아버지 해서 네. 돈 받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내가 용돈을 조금 벌어서 가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나이는 32세 생일 지나기 전까지예요. 근데 나이의 확률이 있냐 없냐 사실 저희도 어디에서도 이거에 대한 확실한 답은 찾지는 못했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나이 때문에 안 된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은 없어요. 과거에 이제 저기 어디죠? 일본에서 이제 뭐 25세 이상에 대한 쿼터를 두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있었거든요. 근데 일본 제외하고는 없어요. 뭐 호주 우리 얼마 전에 간 우리 학생 보니까 호주가 31살 친구도 넘어가고요. 아일랜드 같은 경우도 32살 꽉 채워서 나가기도 하고요. 뭐 캐나다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요. 나이가 이제 막 그렇게 크게 네, 좌지우지하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법적으로 돼 있잖아요. 만 30세까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그래서 나이 같은 경우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네, 편하게 선택을 하셔서 가고 싶으시다면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호주 워홀과 뉴질랜드 워홀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제일 큰 차이점? 뭐 그런 거지 않을까요? 일단 호주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워킹홀리데이를 이제 보잖아요. 보면은 아무래도 사실 일하기가 좋아요. 근데 이게 일이라는 게 우리가 조금은 고려해봐야 될 대상이 있는 게 뭐냐면 일은요, 여러분 뭐 가서 다 시티에서 일하는 것만 일이 아니에요. 뭐 시티잡도 있고 뭐 저기 어디예요? 뭐 농장도 있고 공장도 있고 뭐 어떤 일이든지 상관없어요. 어떤 일이든지 상관없는 상태에서 일을 하겠다. 호주 괜찮죠. 근데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물론 뉴질랜드도 요즘에 농장들 많아요. 여러분 뉴질랜드 요즘에 애들 학생들 가면 어디 공장들 많이 가냐면 홍합 공장 같은 데도 많이 가고요. 포도밭도 많이 가더라고요. 뉴질랜드에서 포도 생산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데로 이제 뭐 많이들 떠나기도 해요. 많이 떠나기도 하지만 그래도 호주만큼은 이제 막 많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이든 상관없고 내가 일을 조금 해보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전 여러분한테 호주를 가라고 조금 권해드리고 싶고 근데 그래도 그나마 한국인들이 조금 적은 곳을 가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저는
뉴질랜드를 가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언어나 문화체험이나 이런 쪽은 아무래도 우리 같은 언어를 쓰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게 훨씬 더 좋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이 이제 뉴질랜드를 선택하시는 게 좋고, 그렇지 않다면 호주를 가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정신없이 한 20분 지금 뭐 이렇게 채팅창 달려주는 거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청자 수가 25명까지 늘었네요. 저희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요. 네. 고맙습니다. 자, 일단 한번 이제 보면은 여기에 또 보면 워킹홀리데이 비자 1년인데 더 있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이제 질문이 있는데,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사실 비자 특성 자체가 여러분 어쨌든 관광 비자예요. 이 비자를 가지고 뭔가를 이제 뭐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는데, 그래서 대부분 어쨌든 1년 이내에 딱 잘라서 끊습니다. 근데 딱 한 개 국가죠. 호주만 연장이 돼요. 호주만 연장이 되는데, 그것도 호주에서도 무조건 비자를 다 연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호주가 지금 2번 연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총 3년이 있을 수 있죠. 3년이 있을 수 있는데, 호주는 근데 그게 있어요. 처음에는 한 3개월 정도 부족 직업군에서 일해라. 뭐 부족 직업군이라 하면 농장 같은 데도 있고, 뭐 호주 주에 따라서 북쪽에 있는 예를 들어 리조트나 호텔이나 관광업도 있고, 혹은 뭐 조리 쪽도 있고, 뭐 이런 곳들도 있어요. 뭐 그런데 3개월 정도 일을 하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컨 비자, 뭐 어려운 뜻이 아니라 말 그대로 두 번째 비자예요. 두 번째 비자를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비자를 받을 때는 3개월이 아니라 6개월로 늘어요. 부족 직업군에 대해서 네가 6개월 동안 일을 했어? 그러면 너는 세 번째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니까 신청해라. 물론 다 준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말 그대로 신청해라라는 게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비자를 이제 신청을 하고 나면 비자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큰 문제 없이 나올 거예요. 왜냐면 호주는요, 여러분 그게 있어요. 많이들 물어봐요. 왜 호주만 비자를 연장해 줍니까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기본적으로 여러분 호주 같은 경우는 호주에서 필요로 해요. 우리를. 왜? 일손이 없어요. 일손이 없어서 우리를 필요하다 보니까 1년하고 얘를 보내기가 아쉬워요. 그래서 비자를 또 줘요. 2년. 그리고 또 3년 이렇게까지 줘요. 근데 영국이나 막 아일랜드 같은 나라들 있잖아요. 영국이 이번에 브렉시트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이민자들이잖아요. 이민자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 아마 그 내부에서 취업률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어렵죠. 그래서 어쨌든 외국 사람들이 영국이나 아일랜드 가서 여러분 일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쉬운 일은 아니다 보니까 다른 국가들은 그냥 너 1년 있었으면 됐지, 혹은 영국처럼 아예 연장이 아니라 2년을 못 박아놓고 이만큼 있었으면 됐지라고 하지만, 호주 같은 경우는 이제 비자를 조금 연장을 해주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또 그 사이에 이제 그 댓글 달린 게 보니까 여기 그런 게 있네요. 호주에서 워홀하다가 아일랜드 워홀로 넘어갈 수 있나요? 자,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얘기 드릴게요. 대부분 잘 모르세요. 오늘 지금 보고 계시는 24분의 시청자들은 아마 워킹홀리데이에서 남들은 모르는 굉장히 좋은 정보를 하나 얻고 가시는데요. 그런 생각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워킹홀리데이를 4년이요, 5년이요, 계속 나라마다 비자를 받아서 다니고 싶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능은 해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전제 조건이 있냐면, 워킹홀리데이 비자는요, 여러분 해외에서 신청이 불가능해요. 해외에서 신청이 가능한 나라는요, 뉴질랜드하고 호주밖에 없어요. 다른 국가들은 반드시 들어오셔야 돼요. 어디로? 한국으로요. 그래서 한국에서 신청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호주에서 워홀을 하다가 아일랜드로 가시는 건 상관이 없는데, 호주에서 워홀을 하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워홀 비자를 다시 신청해야 돼요. 그러니까 즉 반대로 말하면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경쟁률이 되게 높으니까 호주 비자 신청하고 막 이거를 한국에서 막 기도하고 절에 갔다 교회 갔다 막 오면서 이걸 붙어야 돼요. 붙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워홀을 아일랜드를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일랜드나 뭐 영국이나 이런 이제 비자 받기 어려운 나라들 있잖아요. 이런데 비자를 붙어서 넘어갔다가 거기서 호주는 비자 100% 받고 해외에서 비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대로 거기서 비자를 받고 넘어오는 그런 케이스들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넘어갈 수는 있지만 아까 이야기 드렸던 반드시 국내에서 신청해야 된다는 조항 때문에
한국에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예요.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외국에서 신청은 된대요. 맞아요. 지원만 돼요. 한국은 반드시 들어오셔야 돼요.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어요. 영국 이번에 비자 있었죠. 영국은 여러분 한국에 이민성이 있어요. 그 비자 센터라고 할게요. 비자 센터가 있는데 비자 센터가 여러분 서울에 있어요. 서울에 있어갖고 가갖고 지문 다 찍어야 돼요. 이거 손가락. 이건 남이 찍어줄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여러분 여권 원본을 반드시 내셔야 돼요. 즉 내가 외국에 있으면 낼 수가 없겠죠. 즉 다시 말하면 너는 한국에서 신청해. 뭐 이런 이야기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어쨌든 여러분을 워킹홀리데이를 준비한다면 한국에서 준비하시는 게 여러모로 유리하다라는 얘기고요. 네 여기 보니까 이제 네 큐큐캉캉님 네 이제 보니까 아일랜드 일자리 구하기도 어렵고 이제 뭐 집값도 이제 굉장히 비싸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있어요. 맞아요. 아일랜드는요, 제가 이게 사실 이야기가 굉장히 이제 긴 이야기인데 조금 이야기를 드리면요,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이제 제가 2011년 이제 뭐 그 정도 이제였었는데 2011년도만 해도 집값이 지금처럼 안 비쌌던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아일랜드를 이제 출장 때문에 넘어갔을 때와 지금 비교하니까 집값이 거의 30-40% 정도 올랐더라고요. 동일한 집인데도 불구하고요. 이게 이유가 뭐냐면 집값이 사실 요즘 2-3년 이내에 거의 폭등이에요. 폭등. 우리나라 뭐 강남 집값 오르는 거 막 싸대기 때릴 만큼 이제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일랜드가 사실 굉장히 경제 성장률이 높은 나라예요. 알고 계시죠? 경제 성장률이 높은 나라에다가 이제 영국이 브렉시트를 이야기를 하면서 영국에 있는 이제 그 많은 뭐 기업들이나 뭐 EU 관련된 이런 것들이 넘어오기 시작했어요. 아일랜드로. 그러면 아일랜드는 그 사람들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아일랜드 혹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지금 건설 현장이에요. 다 건물 짓고 있고요. 바닥 까고 있고 지금 토목공사 막 다 하고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아일랜드에는요, 이 일을 할 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노동자들을 다른 데서부터 데리고 와요. 뭐 폴란드라든가 뭐 이런 동유럽 국가들 있죠, 러시아라든가 이런 데서를 다들 데리고 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 많이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집값이 또 많이 올랐죠. 그리고 아일랜드는 이게 누가 그러더라고요. 한국에서 아일랜드를 많이 가서 그래 뭐 집값이 뛰었나요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상관없어요. 오히려 한국은 많이 줄었어요. 거의 한 4-5년 사이에 절반으로 줄었죠, 아일랜드는. 근데 한국을 말고요, 다른 유럽 국가에서 아일랜드로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 유학생들이 많아요. 뭐 남미에서 넘어오는 비율도 높고요. 그렇다 보니까 집값이 굉장히 비싸졌어요. 집값을 아일랜드에서도 뭐 잡으려고 한다고는 이야기는 하지만 당분간은 어려울 거예요. 집값이 높은 게. 왜? 건물이 많이 지어져야죠. 그때까지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반대로 일자리는 여러분 그렇게 구하기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냐에 따라 다른 것 같긴 하지만 거의 서비스업이거든요. 제가 방금 이제 집값이 왜 높아졌는지 이야기를 드렸죠. 사람이 많이 들어왔다고. 그러면은 거기에 뭐 카페나 레스토랑이나 이런 데들 사람들이 더 많아질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서브웨이든 맥도날드든 어디든. 그래서 일자리가 막 그렇게 구하기 어렵다라고만 단정 지을 게 아니라 이제 조금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시티잡만을 놓고 보면 더블린에서 일을 구한다? 그러면 시드니에서 시티잡 구하는 거든, 뭐 캐나다 밴쿠버에서 구하는 거든, 런던에서 구하는 거든, 더블린에서 구하는 거든, 시티잡을 구하는 거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걸리는 시간도 그렇고 뭐 이런 것들이 아마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이제 이게 호주나 이런 데 비해서 우리가 영어를 많이 쓰지 않는 일들이 없다 보니까 아마 이제 그 우리가 느끼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아일랜드는 근데 규모 자체가 작아요. 아일랜드가 우리 대한민국의 70% 정도밖에 안 돼요. 인구는 460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한 11분의 1 정도밖에 지금 안 되는 인구긴 하죠. 그래서 산업이 작긴 해요. 그렇다 보니까 어쨌든 서비스업 정도에 굉장히 제한되는 일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좀 이따 또 이야기를 또 이어서 가볼게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 여러분 워킹홀리데이 갈 때 얼마 들고 가면 좋을까요? 워킹홀리데이 갈 때는요, 여러분이 뭐, 얼마라고 딱 정해져 있는 건 없어요. 그 정해진 금액은 없지만, 제가 얼마 전 영상에서 올렸던 건데, 기본적으로 여러분 500만원 정도 준비하고 가세요. 왜냐면 비행기 표값 한 100만원 들 거고, 그리고 또 뭐 있어요? 뭐 학비
뭐 필요하신 분은 낼 거고 안 필요한 분들은 뭐 제외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3개월 정도 생활비 하면 한 300만 원 정도 들 거고 비자 신청비 뭐 한 1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즉 가장 기본이에요. 비자비 40만 원밖에 안 해요. 맞아요. 비자비 40만 원이지만 신체 검사도 받고 보험도 가입하고 하면 거의 한 80만 원 들어요. 그래서 한 100만 원 잡고 그리고 이제 뭐 항공료 한 100만 원 잡고 3개월 정도 생활비 하면은 거의 한 500만 원 정도는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캐나다 월 경쟁률 높아요.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인비 받은 것만 봐도 보통 한 4대1, 5대1인데 실제로 우리가 인비 지원한 친구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인비테이션 보냈는데 내가 모르고 뭐 하고 막 이런 친구들 이렇게 다 합치면요 여러분 거의 한 7대1, 8대1은 거의 고정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뭐 덜 나올 수도 있고 더 나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평균값은 7대1, 뭐 6대1 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캐나다는 경쟁률만 봤을 때 아일랜드 다음으로 높은 나라인 것 같아요. 캐나다는요. 인종차별은요, 인종차별을 제가 진짜 이거 할 말 많은데요. 인종차별 맞아요. 캐나다 같은 경우 인종차별이 확실히 적기는 해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캐나다 같은 경우는 다른 국가들보다 이제 중국 학생들과 중국의 사업가들이나 이런 중국 사람들을 좀 받아들인 지가 오래됐어요. 그리고 투자도 많이 받았죠. 그렇다 보니까 중국 학생들이나 중국 뭐 일하시는 분들이 현재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시아인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특별하게 보거나 뭐 아시아인들을 뭐 비하한다거나 그러지 않아요. 막말로 지금 캐나다에서 중국 자본 다 빠져나오면 캐나다 큰일 날걸요. 여러분 나중에 혹시 시간 되시면 네이버에 밴쿠버 집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뭐 지금 검색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나오는 기사들이 뭔지 알아요? 아파트 단지인데 불이 반이 꺼져 있어요. 근데 집값은 되게 높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중국 사람들이 투자 목적으로 밴쿠버에 집을 사놓은 거예요. 그리고 안 나가요. 왜? 투자니까. 그래서 이제 집값들을 계속 올리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어쨌든 그래서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인종차별이 이제 많지 않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혹시 저희 보시는 분들 중에 아직 저희 구독이나 혹시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래야 이제 저희가 더 힘을 내서 이런 방송들이 이제 많이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아일랜드하고 뉴질랜드를 선택하는 기준은 아일랜드하고 뉴질랜드하고는요, 여러분 느낌은 비슷하죠. 이제 뭐 섬나라인 느낌도 있고요. 굉장히 비슷하긴 하지만 아일랜드하고 뉴질랜드는 만약에 워킹홀리데이라면요. 일단 둘 다 비자 받는 것 자체가 뭐 쉬운 일은 아니에요. 쉬운 일은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비자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하실 필요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봤을 때 아일랜드는 여러분 영어 배우고 여행하기 되게 좋아요. 왜냐면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하는 건데 일단 현지에서 한국 사람들과 얼마나 안 만나요. 즉 이게 한국 사람들을 만나는 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요. 한국말을 안 쓰는 조건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한국말을 얼만큼 안 쓸 수 있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어 실력이 되는데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교민 수가 굉장히 적어요. 물론 조금 변화했을 수도 있겠지만 현재 미국에서 뭐 불법 체류자, 뭐 합법 체류자, 영주권, 이민권자 다 합쳐서 미국 사는 한국 사람이 약 300만 명 정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교민 숫자가 500명이 안 돼요, 여러분. 그렇다 보니까 영어를 안 하면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영어 못하면 버스도 못 타요. 제가 처음 버스 탔을 때 이야기 하나 드려볼까요? 아일랜드에서 버스를 tas는데 버스가 여러분 1.8유로래요. 그래서 제가 2유로를 냈어요. 그러면 0.2센트가 남잖아요. 0.2유로가 남죠. 20센트가 남았죠. 그럼 20센트를 저한테 줘야 되잖아요. 안 줘요. 아니 20센트 그 포기할 수 있죠. 여러분 근데 20센트면 그 당시 환율 1,800원일 때니까 1유로에 거의 막 한 300원 뭐 400원 넘어가든 유학생한테 워홀러한테 돈이 어디 있어요. 받아야죠. 그래갖고 이제 그거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어. 안 줘갖고 제가 버스 아저씨한테 왜 그 체인지 안 주냐, 저 거스름돈 달라라고 얘기했더니 그 아저씨가 이제 하는 얘기가 여기 보니까 영수증이 하나 있어요. 이 영수증 이제 뽑아가서 버스 회사 가서 네가 바꿔라 그러더라고요. 여기는 잔돈이 안 나온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럼 결국 버스 타고 잔돈 바꾸러 가도 영어를 할 줄 알아야 가서 잔돈도 바꿀 수 있는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어쨌든 영어를 생각하면 굉장히 아일랜드가 좋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행인 것 같아요. 아일랜드에 뭐 항공사가 두 개가 있어요. 에어링구스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라이언에어라고 하는 그 항공사가 있는데 유럽의 대표적인 저가 항공이에요. 정말 싸요. 라이언에어 같은 경우에 얼마나 싸냐면 가끔 그런 경우 있어요.
더블린에서 프랑스, 실제로 제가 끄는 얘기예요. 이거 끊을 때 보니까 뭐 특정 기간 해피아워리라고 뜨더라고요. 그 해피아워 기간 동안 뜨면 갈 때는 그때 제가 더블린에서 파리까지 한 30유로 정도 줬어요. 30유로면 한 5만 원 정도 그때 당시에 이제 됐었는데 돌아올 땐 1유로더라고요. 그 표를 끊는 사람은. 뭐 그렇게 이제 할 정도 이벤트를 하고 할 정도로 비행기표는 굉장히 싸요. 근데 여러분 라이언에어는 조심하셔야 돼요. 악명 높아요. 라이언에어가 그리고 악랄해요. 어떤 게 있었냐면 지금은 이제 이거 없어졌지만 라이언에어에서 뭐를 추진했냐면 저가 항공사잖아요. 비용을 줄여야 되고 그래갖고 얘네들이 화장실료를 이제 책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화장실 한 번 갈 때마다 1유로 뭐 이런 것도 이제 했었죠. 그래갖고 이제 욕 많이 먹고 바로 철회하긴 했지만 어쨌든 여행 가기에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일랜드를 고려하시는 분은 여행이나 영어를 고려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뭐 영어도 좋지만 이제 일자리 같은 경우도 아일랜드에 비교했을 때는 이제 훨씬 더 낫기 때문에 뉴질랜드도 이제 뭐 여러분들이 그런 거 고려하신다면 일자리나 영어를 고려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일랜드와 뉴질랜드는 여행 그리고 일자리 어느 쪽에 내가 포커스를 조금 더 두는지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뉴질랜드는 워홀 비자 연장이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뉴질랜드 워홀 비자 연장은 돼요. 근데 그게 아마 한 달에서 3개월 이내? 그러니까 사실 크게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장하는 학생들을 본 적은 없어요. 저도 이야기만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뭐 한 달, 두 달 더 하려고 비자비 더 내고 거기서 뭐 하고 하는 친구들이 없다 보니까 연장이 이론적으로는 되는 건 알고 있지만 호주처럼 연 단위로 연장을 해주지는 않는다라는 거.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지금 이제 뭐 스위트피님 이야기하시고 밑에 뭐 헬로하이님 다시 이야기해주신 것처럼 결론은 워홀은 한국에서 신청하고 받아서 가는 게 가장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얘기했지만 호주나 이런 이제 뭐 국가들처럼 가서 신청하고 이런 것도 할 수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그렇지 않다 보니까 한국에서 비자를 받아서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넘어가시기를 훨씬 더 저는 권해드리고 싶은 거죠. 자, 밑에 뉴질랜드 워홀 가서 은행 계좌 개설할 때 필요한 서류들이 무엇들이 있나요? 뭐 사실 굉장히 복잡하지 않아요. 뭐 뉴질랜드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이제 계좌 안 열어주려고 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영국, 뭐 아일랜드 이런 나라들은 계좌 절차가 굉장히 복잡한데 보통 저런 나라들은 뭐 여권 가지고 가고 여러분 비자 뭐 그 있죠. 비자 승인서나 이런 거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거주지 증명을 할 수 있는 뭐 우편을 받으면 예를 들어 뭐 우편 봉투에 뭐 우리 집 주소가 내 이름과 같이 써 있다든가 아니면은 뭐 어떤 거든 상관없어요. 뭐 전기세를 받았어도 상관없고. 그러니까 뭐든 증명할 수 있는 여러분 거주 증명만 준비를 하신다면 대부분 국가에서는 그 정도는 이제 가지고 계좌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보라돌이님 한번 볼까요? 고3 되는 학생이시네요. 아유, 네, 반갑습니다. 저는 고3 때가 벌써 이제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네, 그때는 이제 2002년 월드컵 하기도 전이었어갖고요. 기억도 안 나네요. 자, 보면은, 보라돌이님이 1년 동안 언어 공부 이제 열심히 하시고, 워홀을 가볼까 생각을 해보고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졸업하자마자 워홀 가는 거? 이거는, 보라돌이님께서 어떠한 목표를 갖고 계시는지, 역시 이제 자꾸 이야기를 목표, 목적, 뭐 여러분이 선택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워킹홀리데이나 어학연수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 여행사 패키지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패키지 프로그램이 아니어서 정해져 있는 게 사실은 없어요. 여러분마다 다 맞출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죠. 기간이 1년도 아니에요. 갔다가 1, 2주 만에 돌아올 수도 있어요. 3개월 만에 올 수도 있고 5개월 만에 갈 수도 있고 뭐 올 수도 있고 1년 만에 돌아올 수도 있어요. 자, 이거는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보라돌이님과 이제 뭐 비슷한 이야기가 뭐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아는 이제 그 학생 하나가 보라돌이님하고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비슷한 생각을 해서 이 친구는 고등학교 3학년 돼서 이제 뭐 대학을 안 간다고 본인이 마음을 정했고 그리고 워킹홀리데이를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나서부터는 계속 일을 했대요. 일을 해서 이제 그 서브웨이 이제 샌드위치 가게에서 일을 계속했어요. 계속해서 돈을 모았죠. 돈을 막상 딱 모으고 보니까 이게 워홀을 가야 되는지 아니면 진짜 뭐 대학을 가야 되는지 이런 고민이 굉장히 많이 들더래요. 그래서 이 학생은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대학을 가자 대신에 워홀을 한번 갔다 와보고 대학을 가자라는 생각을 했대요. 왜냐면 본인이 이거 하기 위해서 1년 동안 모아놓은 돈이 있으니까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이제 신경을 이제 썼을 거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결론적으로 그 돈을 가지고 워킹홀리데이를 갔어요. 캐나다로 워킹홀리데이를 떠났거든요. 캐나다로 워킹홀리데이를 떠났는데 아무래도 그게 있어요. 좀 나이가 있어서 제가 이제 뭐 밑에 질문에 있긴 하지만 저는 제 나이가 30살이 돼서 떠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막 여러 가지들이 이제 고려되는 것도 많고 이제 행동도 조심하고 말하는 것도 힘들고 그랬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우리 나이로 20살이지만 거기 가면 18살이거든요. 그러니까 겁도 없어요. 그리고 애들하고 어울리는 것도 굉장히 잘 어울려요. 그래서 그 친구는 거기서 워홀 받아서 갔다가 한국 돌아와 갖고 이제 그쪽에서 이제 취업 비자를 내준다고 이제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지에서 비자 전환이 안 돼갖고 한국으로 들어와서 이제 비자 전환을 다시 해서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지금 현지에서 대학 다니고 있는 그런 친구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떤 게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라는 것보다는 하시고 싶은 대로 하세요. 주저하지 마세요. 왜냐면 갔다가 1년 늦게 하면 어때요? 재수하는 친구들도 많은데 그거 1년 늦었다고 나한테 큰 손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여러분 보라돌이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기 시청자 수가 30명을 돌파했네요. 이거 제가 첫 방에 되게 지금 어리버리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갖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저기 또 하나 질문을 제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진님 이제 질문부터 이제 한번 보면은요. 워홀비자는 다진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워홀비자는 나온 후부터 1년인가요? 아니면 해당 나라에 간 순간부터 1년인가요? 자, 워킹홀리데이 비자는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오늘 비자를 받았어요. 오늘이 2월 26일이네요. 그쵸? 오늘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으면 지금부터 비자는 1년 동안, 즉 2021년 2월 26일까지가 이 비자 유효기간이에요. 그래갖고 이 비자를 가지고 내가 받았죠. 그럼 나 1년 안에만 가면 돼요. 내가 만약에 뭐 아까 얘기했던 아일랜드 비자를 받았다. 아일랜드 비자를 오늘 받아서 1년간 유효기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나서 1년 안에만 아일랜드를 들어가시면 돼요. 내가 만약에 2021년 1월 1일 날 아일랜드를 들어갔다. 비자를 계속 가지고 있다. 유효기간 내. 그러면은 내가 1월 1일 날 아일랜드 땅을 밟았으니까 그때부터 1년이 시작이에요. 비자는요. 즉 그래서 이야기 드리는 건 비자가 나온 후부터 1년간의 유효기간 동안 해당 나라에 간 순간부터 1년입니다. 즉 다진님께서 이야기하신 게 둘 다 맞아요. 그러니까 두 개 다 컨디션이 조금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조건 자체가 좀 다른 거예요. 유효기간은 1년이고 그 나라 간 순간부터 1년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워킹홀리데이를 갈 때 어학연수 기간은 정해져 있나요? 맞아요. 워홀 갈 때는요, 여러분, 어학연수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아까 제가 호주 이야기 드렸었잖아요. 호주 같은 경우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여러분 공부할 수 있는 게 최대 4개월까지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17주죠. 거기까지밖에 공부를 못해요. 그 이상은 왜? 너 워킹홀리데이 왔잖아. 호주는 부족직업군에서는 연장돼 준다고 그랬죠, 비자를. 그만큼 좀 빨리 학생들이 일을 해서 호주의 부족한 일손을 좀 채워주길 바라는 게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호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공부 기간을 최대한으로 줄여서 이제 한 17주 4개월 정도까지밖에 못 하고요. 그리고 대부분 국가들은 6개월까지 지금 공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학연수를 원하신다면 뭐 한 달부터 뭐 6개월까지 자유롭게 이제 공부를 하시는 게 좋겠죠. 제가 언제부터 이제 언제 워홀을 갔다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보면은 저는 이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제가 이제 간 게 30살의 나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그때가 11년도였던 것 같은데 제가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해요. 어떤 얘기들을 하냐면 제가 워킹홀리데이를 이제 갈 때 왜 갔을까요? 30살이라는 나이를 먹고 저는 가기 전에 그런 생각했어요. 30살 굉장히 이제 고민이 많이 되던 나이긴 한데 지금 안 가면 다시 못 갈 것 같았거든요. 왜냐면 그냥 한국 사회에 살고 있는 저도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조금 지나면 뭐 직장 생활 할 거고 물론 그때도 직장 생활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진짜 온전한 내 직장이 될 것 같은 뭐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살다 보면 이제 좀 있으면 결혼도 하고 뭐 또 해야 되는데, 아, 그러면 나는 다시는 못 가겠구나. 내 인생에 워킹홀리데이란 두 번 다시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죠. 왜냐면 대부분들 많이 가니까. 남들 가는데 나는 이거 못 가? 라는 생각으로 제가 그 당시에 2011년도였던 것 같은데, 그때 아일랜드로 제가 워킹홀리데이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뭐 주변에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이나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우리나라에서 아일랜드 워킹홀리데이 비자 제일 먼저 받은 사람이에요. 뭐 특별한 뭐가 있어서 제일 먼저 받은 건 아니고요. 그냥 신청을 했는데 마침 그게 1회였고, 그리고 마침 제일 먼저 나왔어요. 뭐 그냥 운이 조금, 네, 뭐 그랬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 정도지. 어쨌든 워킹홀리데이는 저는 여러분 꼭 한 번쯤은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워킹홀리데이든 어학연수든 혹은 뭐 해외에서 이제 뭐 살기든 뭐 이런 것들을 네, 이제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보라돌이님, 네, 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밑에 다진님도 그렇고요. 궁금하신거나 이런 것들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뭐 댓글도 좋고요. 아니면은 뭐 저희 이메일도 있고요, 뭐 카톡도 있고요. 편하게 남겨주세요. 뭐 저희가 이거 하고 뭐 그러는 거 뭐 나쁘게 하는 거 아니니까요. 여러분 편하게 언제든지 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관련해서 많이들, 네,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도요, 거의 하루에 최소한 한 20개? 20개 정도는 저희가 카톡이나 메일을 받는 것 같아요. 댓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뭐 누구는 편하게 달아주세요. 뭐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네, 해드릴게요. 그리고 네, 스위트피님, 제가 성공한 워홀러는 아닙니다. 성공한 워홀러는 아니고요. 그냥 워홀 잘 갔다 온 사람입니다. 저는요, 그냥 네, 성공을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어렵죠. 네, 저기 전슈바슈님 맞아요. 기도 열심히 했어요. 뭐 절에 갈까 교회 갈까 어디 뭐 이슬람 사원을 갈까 하다가 저는 교회 가서 기도 열심히, 네, 하고 왔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이제 보면은 6개월 어학연수 하려면 비용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나요? 보통 몇 개월부터 알바 가능해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맞아요. 사실 6개월 어학연수가 생각보다 많아요. 뭐냐면 어학연수 하는 친구들 문의를 보면은 뭐 한 달, 두 달, 굉장히 짧은 텀도 있지만 반대로 6개월 혹은 그 이상을 문의하는 경우들도 많더라고요. 그럼 한 달, 두 달 가는 게 맞아요? 6개월 이상 가는 게 맞아요?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들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면 돼요. 목표가 영어면 6개월이 아니라 1년이든 2년이든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어떻게든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또 반대로 내 목표는 그게 아니에요. 내 목표 자체는 뭐 그냥 외국에 살아보는 거예요. 그럼 굳이 뭐 어학원 갈 필요 있나? 뭐 이런 생각도 하는 거고요. 자, 비용은요, 뭐 국가마다 지역마다 혹은 등급마다 다른데, 정말 이거는 제가 딱 얼마다라고 이야기 드리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워낙 많아서. 근데 정말 낮은 가격대부터 높은 가격대까지 보면은 보통 한 얼마나 나올까? 6개월에 제일 싼 데는 뭐 한 300 중반대부터 해갖고 뭐 비싼 데는 뭐 900만 원, 1000만 원대까지 정말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학생들한테 저희가 보통 권하는 거는 6개월이면 이제 뭐, 네, 그렇게 너무 높지 않은 데서, 왜냐면 비용 부담이 있다 보니까, 네, 좀 많이 부담 안 되게끔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긴 하죠. 몇 개월부터 알바가 가능한지, 그거는 사실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저희, 뭐 어떤 친구들은 보면은요, 한 1, 2주 정도 만에 일 구하는 친구가 있어요. 깜짝 놀라죠. 이제 그런 친구들은. 야, 어떡해? 아니, 진짜로 얼마 전에, 아까 아일랜드 얘기했었죠? 아일랜드 이야기하는데 우리 회원 하나가요, 가서 일주일, 2주 만에 일자리를 구해갖고요. 되게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 반대로 또 정말 뭐 1년 내내 했지만 본인 입맛에 맞지 않아서 일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개별적으로 많이 이제 다른 것 같아요. 이 부분은요. 자, 이제 그 밑에 보면 그 코로나 관련돼서 이제 물어보시는데, 사실 이거는 저희도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제 상황이 닥칠지는 저희도 알 수가 없으니까, 현재는 비자 신청 관련돼서는 특별하게 문제가 없어요. 아직은요. 이거는 뭐 어떻게든 지금 현재 2월 26일 기준이에요. 2월 26일 기준으로는 뭐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우리가 뭐 입국이 제한된다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비자도 당연히 현재도 잘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게 만약에 혹시라도 뭐 내일이든 혹은 다음 주든 그 다음 달이든 만약에 우리가 이제 뭐 이게 더 위험한 상황이 우리에게 닥치고
국외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더 안 좋아지는 상황이 혹시라도 생긴다면요. 뭐 당연히 그러지 않아야 되겠지만 그러면 아마 비자에 대한 제한이 분명히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이게 비자가 조금 달라지는 상황이나 이런 게 나타나면 저희가 바로 영상 제작해서 저희 구독자분들은 이거를 이제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네 화라님 반갑습니다. 혼자서 영어 공부해도 충분할까요? 그럼요. 당연하죠. 뭐 혼자서 영어 공부를 하는 게 왜 안 돼요? 충분히 가능해요. 근데 그게 있어요. 여러분 영어 공부를 하실 때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제 외국 나가서 처음 공부를 해야 되다 보니까 어떤 공부부터 해야 돼요?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막 회화 공부부터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회화 공부는 여러분 진짜 어려워요. 이거는 한국에서부터 뭔가를 해서 나가기에는 굉장히 어렵고요. 만약에 내가 이제부터라도 혼자 준비해서 뭔가를 하시겠다고 하시면 기본적으로 문법 공부부터 시작을 좀 해보세요. 단어랑. 그게 어느 정도 된 다음에 회화 공부를 여러분들이 시작을 하셔야 영어 느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무조건 회화부터 이제 막 하시게 되면은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이제 많이 드시지 않을까, 시간이 많이 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질문에 대한 답은 혼자서 영어 공부하셔도 충분합니다. 네, 이겁니다. 네, 저기 송인서님은 사실 제일 기억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저희 그 댓글 달아주시는 거 보면은 정말 누굴까 나중에 진짜 이 친구를 만나서 소주 한잔 같이 해야 되겠다 싶을 정도로 정말 좋은 댓글들 항상 이제 달아주시는데 저기 또 이렇게 사랑해요라고 달아주셔서 재밌네요. 밑에 이제 보면은 그 송정우님 이제 그 보니까 개인이 인터넷을 알아본 것과 어학원에 문의하는 것 중 어떤 게 저렴한가요? 혹시 뭐 어학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어학원 같은 경우는 근데 저 질문이 이제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생각하는 질문일 거예요. 어학원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면 인터넷에 알아본 거 그리고 어학원에 직접 이제 뭐 가서 물어보는 거. 제가 질문을 저게 유학원이 아니고 어학원이네요. 다시 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첫방이라 조금 헤매는 거 이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알아본다는 게 이제 흔히 말하는 뭐 네이버나 이런 데서 이제 한국에 있는 유학원들이 이제 올려놓은 정보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학원이라면 현재 있는 교육기관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송정우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그런데요. 보통 인터넷에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나 이렇게 찾아보는 것들은 뭐 99.99%예요. 99.99% 이제 학생들이 이제 그러니까 유학원에서 이제 올려놓은 정보들이고요. 이제 어학원을 내가 직접 찾아가서 찾아가 보면 이제 뭐 어떨까라고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어학원 같은 경우 직접 찾아가면 여러분 학비는 더 비싸요. 이건 확실해요.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 드릴 수 있어요. 왜냐면 뭐 예를 들어 요즘 뭐 유학원에서 뭐 중간에 뭐 어떻게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 요즘은 그런 거 없어요. 왜냐면 학교 홈페이지 여러분 들어가 보시면 학비가 다 공개되는 세상이에요. 이제는요. 뭐 옛날처럼 이거를 뭐 오프라인으로 해서 뭐 학원비 어떻게 속여갖고 여기서 올려받고 있는 그런 세상은 아니에요. 대신 유학원들은 보니까요. 물론 뭐 구조가 다 달라요. 제가 뭐 우리나라에 있는 수백 개 유학원 구조를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많은 유학원들이 보니까 이제 서로 이제 뭐 경쟁들이 이제 좀 있다 보니까 뭐 할인이란 표현보다는 어떤 유학원이 영업을 잘해서 쉽게 말해서 이렇게 표현해도 뭐 괜찮겠죠? 네. 영업을 잘해서 얼마큼 싸게 받아올 수 있느냐. 이게 사실 영업력이거든요. 이거에 따라서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학비가 이제 조금 달라지죠. 뭐 그런 게 조금 있습니다. 제가 강해 보이시나요? 네. 아니 뭐 그래도 어디서 약해 보인다는 소리는 안 듣고요. 혹시 저기 우리 팬치 패딩님 나가셨을 때 저기 뭐 외국 애들이 시비 건다 그러면 저한테 바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영상 통화로 제가 아는 형이다 너 기다리고 있어라 제가 이런 건 꼭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이제 그 보니까요. 화라님, 또 좋은 질문 주셨네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왜냐면 저거는 제가 영상을 한번 찍어야 되겠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주제였는데 여기서 이렇게 다 오픈해놓으면 나중에 영상 주제가 없는데 이제 제가 일단 한번 볼게요. 맞아요. 일을 구하는데 도움이 돼요. 정말 도움이 되거든요. 도움이 되는데 대신 어떤 일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이제 좋냐면요. 웬만하면 그 글로벌 브랜드들 있죠. 그런 데 가서 일을 좀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 패스트푸드점이죠. 패스트푸드점이나 이제 이런 데서 여러분이 일을 좀 해보고 싶다 그러면 맥도날드 같은데, 버거킹 같은데 정말 많아요. 진짜로요. 이런 데서 일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커피숍이나 이런 데서 일하시고 싶으면 집 앞에 이디야가 가까워도요, 조금 더 멀리 가서 스타벅스 가세요. 글로벌 브랜드로. 그리고 내가 뭔가 뭐 판매나 옷이나 이런 데 관심이 많으면 뭐 예를 들어 무슨 아울렛 이런 데도 많지만 H&M이나 자라나 이런 데 가서 일하세요. 화장품 가게나 이런 뭐 쪽에 관심이 있으시면 러쉬 같은 데서 일하시고요. 왜냐면 이런 브랜드들은 현재 가도 그대로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뭔가 경력을 쌓고 또 이런 데는 되게 좋아요. 뭐가 좋냐면 영문 경력 증명서 이제 여러분 다 내주거든요. 그 영문 경력 증명서 받으세요. 받아갖고 가서 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여러분 조금 더 이득이 될 수도 있겠죠. 네, 저기 아 오늘 저기 재밌네요. 네. 이런 맛에 이제 아마 라이브를 하지 않나 이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인선님, 네, 고맙습니다. 우리 패딩님도 네, 고맙고요. 자, 그 밑에 막담님, 네, 반갑습니다. 제가 한번 볼게요. 군대 전역하고 취업도 막막하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해외여행도 못 갈 거 호주로 와올 생각 중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아요. 왜냐면 군대 전역했다는 얘기는 이제 전역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아직 어리잖아요. 제가 학생들 만나보니까 본인 23이고 4인데 많아야 25인데 나이 되게 많다라고 막 생각을 해요. 스스로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많은 거 아니야. 너 되게 어려. 정말 어리다고. 뭐든지 해도 돼. 그래도 제가 뭐를 준비해야 되고. 아까 이야기 드렸지만, 여러분 1년 하고 싶은 거 하고 오세요. 이게 하고 싶다 그러면 해야죠. 제가 워킹홀리데이를 30살에 가던 때 생각한 게 뭐였냐면, 1년 가서 시간 버리고 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지만, 그 당시에 제 1년 선배들을 봤어요. 1년 선배들을 보니까, 아니, 지금 나하고 별로 다르지 않더라고요. 뭐, 비슷해요. 월급 받는 것도 비슷하고, 하는 일도 비슷하고. 여러분도 그래요. 급파막다님, 제가 아이디가 어려워갖고.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면 가세요. 1년 갔다 와도 그렇게 많이 느리지 않아요. 오히려 갔다 와서 더 많은 경험이나 혹은 언어적인 스킬을 익힐 수 있다면 오히려 더 본인한테 도움이 되진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우리 그 팬츠패딩님, 맥도날드 7년 매니저 직급까지 알바했는데 호주 가서 도움이 되겠죠? 그럼요. 보통 우리가 뭐 업종마다 다르긴 해요. 업종마다 다르긴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 거의 경력직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2년이에요, 2년. 그리고 아르바이트는 거의 1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스타벅스나 뭐 이런 데 이제 회원들이나 뭐 학생들 이렇게 상담하고 이야기하고 하잖아요. 저 알바하려고요. 야, 딴 데 가지 말고 빨리 저기 스타벅스부터 가라고 하는데 1년은 버티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요. 그래서 7년 매니저 직급까지 했다. 물론 가서 매니저 직급은 못 달 거예요. 못 달겠지만 거기에 가서 일을 할 땐 도움이 되겠죠. 대신에 한 가지 언어만 조금 익혀가셔야 돼요. 왜냐면 언어는 가서 일하면서 배울 수 있지 않을까요 싶은데, 예를 들어 패딩님이 매니저로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한국말 잘 못하는 외국인이 와서 거기서 이제 햄버거 만드는데 바쁘잖아요. 안에 정신 없잖아요. 거기서 막 말귀 못 알아듣고 막 주문도 못 알아듣고 이상한 거 넣어놓고 그러면 열 받겠죠. 거기서 똑같은 상황이 발생할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만 조금 준비하셔서 가시면, 패딩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맥도날드나 아니면 뭐 동종업계 라이벌인 버거킹이나 이런 데들 가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송정우님 좋습니다. 저희 언제 소주 한잔 하시죠? 저희 회원들하고 뭐 소주가 될지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언제 저희가 오프라인 미팅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지나면 한번 해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이제 뭐 다 같이 한번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성재님 안녕하세요. 네, 보니까 나이가 만 30세 지나면 월비자 말고 학생비자 나이 제한이 있나요라고 적어주셨는데 아니에요. 없어요. 나이 제한은 없어요. 학생비자 같은 경우는 없고요. 제가 지금까지 수속을 이제 해서 보내드렸던, 그러니까 수속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 항공도 있고 숙소도 있고 이런 게 많겠죠. 보내드렸던 분 중에 나이가 제일 많으신 분이 70세 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렇다 보니까 나이 제한은 이제 거의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분 이야기를 좀 이렇게 해드리면 이제 자기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가시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젊은 시절에 20대 시절에 미국에서 유학을 하셨대요. 미국에서 유학을 하셨는데 그때 기억이 굉장히 좋으셨대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그 어르신이 생각하는 나이 70이란 나이는 이제 내가 기력을 낼 수 있는 거의 마지막 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쯤은 내가 가봐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상담을 오셔서 이야기를 해서 수속을 해서 보내드렸었던. 그래서 나도 저렇게 늙고 싶구나 뭐 이런 생각들도 이제 많이 했었죠. 자, 그리고 이제 밑에 좀 볼게요. 밑에 보니까 전성재님, 캐나다 아일랜드 국적인 사람들은 만 35세 비자 가능한데 대한민국 국민들도 언제쯤 나이가 연장이 될까요? 제가 슬픈 얘기 한 가지만 할게요. 워킹홀리데이 비자는요, 사실 국력에 따라서 많이 달라져요. 이게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캐나다나 아일랜드가 뭐 우리보다 얼만큼 세냐, 뭐 GDP가 얼마냐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통상적으로 따지는, 가까운 예를 하나 들어보면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제가 조금 있다 그랬죠. 5월 달에요. 5월 14일 날 현재 예정이 돼 있는데 경쟁률이 세요. 한 4대1 뭐 이 정도 보통 돼요. 3대1 4대1 되고 비자 신청비가 한 20만 원 정도 되고요. 근데 이웃 나라인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워킹홀리데이 뉴질랜드는 아무 때나 신청하실 수가 있어요. 사실 열받죠. 우리는 막 경쟁률 뚫어야 되는데 걔네는 원하면 다 갈 수 있다는. 이게 이제 국가의 경쟁력이나 이런 거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또 반대로 이웃 나라인 중국은, 뭐 중국 사실 우리보다 GDP가 낮네, 뭐 자기들이 위성을 몇 개 쐈네, 막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안타깝게도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안 맺어져 있는 나라들이 많고요. 우리는 호주를 워홀 비자를 그냥 무한정 갈 수 있지만 걔네들은 거기에 쿼터나 제한도 굉장히 많이 있는 편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혜연님 저기 아까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귀여운 캐릭터는 아니에요. 귀여운 캐릭터는 제가 아마 제가 초등학교 이전에 저희 부모님이 이야기하시고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고맙습니다. 네, 송이선님, 제가 뭐 사인을 하고 그럴 건 아니고요. 네, 뭐 같이 이제 뭐 술 한잔 할 수, 오프라인 미팅을 하게 되면 저도 좋을 것 같아요. 송정우님 질문 하나 더 올라와서 제가 볼게요. 월 갔다 온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같은 나라에도 비용 차이가 있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건지. 네, 맞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아일랜드란 나라를 이제 간다고 합시다. 이제 아일랜드를 예를 드는 이유는 이제 아일랜드 월 비자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아일랜드를 여러분 월을 간다고 했을 때요, 누구는 1,000만 원 들었고 누구는 900만 원이 들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제일 큰 차이는요, 제가 봤을 때는 일자리를 얼마만큼 빨리 구했느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학비는 차이가 많이 나도 아까 얘기했지만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구하는 게 대동소이해요. 학비는 뭐 6개월, 그러니까 월에 10만 원도 차이 안 나요. 6개월에 뭐 한 7, 80만 원 이내로 합산하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월에 그 10만 원 차이도 안 나죠. 비행기표 싸고 비싸야 1, 20만 원. 그래야 다해야 4, 5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결국 여러분들 대부분 돈은 뭐냐면요, 생활비예요. 생활비. 1년에 얼마를 드는지를 여러분들이 계산하고 싶다면 뭐 월에 100만 원씩 계산을 해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 비용을 더해놓고 전체를 나눠보면 전체 내가 월 가서 쓸 비용의 70% 이상은 생활비란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 생활비를 내가 현지에서 얼마큼 빨리 조달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1년 내내 돈을 하나도 안 버는 친구들은 나는 그냥 1,000만 원, 1,500만 원 쓰는 거예요. 가갖고요. 근데 가서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1, 2주 만에 돈을 벌었다. 와, 그럼 생활비 내가 갖고 간 돈 하나도 안 쓰겠죠. 그럼 이 친구는 진짜 흔히 말하는 1, 200만 원 갖고 월을 간 그런 친구가 되겠죠. 그래서 현지에서 생활비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빨리 조달하는지가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조금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릴리님이 이제 다른 글 남겨주신 거 보니까 월에 실패하는 퍼센트,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모든 학생들을 전수조사해서 다 가지고 있는 경우는 아니다 보니까 이거는 저희가 답변 드리기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그건 있어요. 언어를 목표로 가자면 실패하는 친구들과 아닌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 가지 드려드리면, 여러분 가서 언어도 잘하고요, 나 워홀 잘 갔다 왔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 워홀 갔다 오면 알아요. 어떻게 하느냐, 영어를 잘하고 못하고?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갔다 와서 현지에 아는 친구 5명이 있는지만 확인해 보면 돼요. 현지 아는 친구 5명이 있다. 워홀 갔다 와서 내가 뭐 페이스북이든 뭐든 연락할 수 있다.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할 수 있다. 정말 워홀 잘 갔다 온 거예요, 이 친구는요.
근데 그러지 못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현지에 친구 5명을 두고 있다는 얘기는요, 최소한 내가 현지에서 생활을 했다는 얘기예요. 일도 했을 거고요. 뭐 집도 뭐 어떻게든 뭐 구했을 거고요. 뭐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그래서 언어도 굉장히 많이 늘었을 거예요. 그래서 꼭 5명을 이제 친구를 만드는 거를 목표를 좀 잡아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성재님, 해외 교포랑 결혼하면 영주권 쉽게 얻을 수 있나요? 라고 이제 하셨는데, 자, 영주권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쉽게는 아닌 것 같아요. 예전에는 결혼만 하면 비자를 다 줬는데 요즘엔 제한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영주권보다는 보통 이제 거기서 살기 위해서는 영주권의 상당히 넘어간 시민권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게 우리가 보통 이민이라고 이제 하는 건데, 그 이민을 이제 하시려면은 결국 시민권 받아야 되는데 요즘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저기 해외 교포랑 결혼을 해보지는 않아갖고. 근데 이제 뭐 사람들 이야기 듣고 하다 보니까 거의 뭐 5년, 6년 이상씩 걸리더라고요. 비자, 결혼을 해도 이제 체류는 나오지만, 체류 허가권은 나오지만 이민을 하고 시민권을 받기까지는 5년, 6년 혹은 10년 이상 걸리기도 해요. 그래서 간혹 주변에서 보면은 미국에서 사는 사람인데, 캐나다에서 사는 사람인데 1년에 한 번씩 한국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보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바로 이 비자 문제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재성님, 학생 비자로 가는 경우, 월 비자로 가는 경우에 총 금액은 어느 정도로 잡는 게 이제 좋나요? 라고 하는데, 이거는, 딱 명확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어느 정도의 기간과, 예를 들어 학생 비자면 공부를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공부를 어느 정도 할 건지, 혹은 어느 정도 기간을 갈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조금 많이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 그냥 대략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예를 들어 뭐 영국을 가신다, 뭐 캐나다를 가신다 그러면 한 달에 생활비는 한 110만 원 정도 잡아요. 지금 반값이랑 집값이랑, 반값, 집값 같은 말이네요. 반값이랑 생활비 이런 거에서 한 뭐 110만 원 정도 잡고요. 어학원비 한 달에 평균적으로 100만 원 정도 잡아요. 그래서 내가 체류하고 싶은 기간을 곱해 보시면 돼요. 그럼 월 200 들죠? 반값하고, 생활비랑 교육비랑. 그래서 내가 만약에 6개월 있겠다 그러면 1200, 여기에 비행기표, 그리고 이제 뭐 들죠? 비자 신청비 뭐 이런 거에서 한 1300, 1400 정도가 든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워홀 비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 영어 공부를 이제 뭐 어느 정도 이제 하는지 못 하는지를 이제 뭐 봐야 되니까, 영어 공부를 할 거다 그럼 학비가 추가로 들 거고, 영어 공부를 하지 않을 거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뭐 그 비용이 이제 없겠죠. 그래서 이런 거 정확한 금액이나 이런 걸 원하시면 나중에 저희 댓글이나 이런 걸로 원하시는 기간이나 원하시는 국가나 이런 걸 한번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제 좀 체크해보고 진짜 재성님한테 저희가 맞춰서 조금 안내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성일님, 네, 볼게요. 군대 다녀와서 워홀 가려고 생각하시고 있는데 워홀을 가는 목적이 없는 상태고요.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서 이제 뭐 많은 일들을 겪어보고 뭐 성장을 하고 싶어 한다라고 하시는데, 자, 이런 경우도 워홀을 가는 게 맞을까요?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었던 내용인데요. 아직 어려요. 어린데 왜 이렇게 생각이 많아요? 너무 그렇게 고민하지 말아요. 가세요. 가셔도 돼요. 가서 실패하고 오셔도 돼요. 또 가도 돼요. 왜? 이제 군대를 다녀와서, 뭐 군대를 아직 안 갔을 수 있는 나이면 더 어린 나이인데 그렇게 고민하지 마세요. 물론 그냥 막 쉽게 접근할 일은 아니에요. 쉽게 접근할 문제는 아니지만 가시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갔다가 오세요. 만약에 걱정하시는 것처럼 실패나 뭔가 얻어올 게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가서 얻어올 게 없는 게 낫지, 나중에 진짜 뭐 그럴 나이가 아닐 때 가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성일님처럼 생각하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성일님뿐만이 아니고요. 제가 만나는 1년에 정말 수만 명의 학생들을 만나거든요. 왜냐면 뭐 세미나든 강연회든 상담이든 그 학생들 절반 이상은 그럴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하셔도 좋을 것 같고, 네, 헬로님 저 물 먹고 있습니다. 네, 계속 이제 물 마시는 중이고요. 자, 밑에 보면은 이제 그 현우님, 장현우님 보시니까 제가 사실 네덜란드 관련된 정보는 정확하게 없어요. 현재까지는요. 왜냐면 이제 뭐 이론적인 내용은 알지만 이론적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네덜란드나 독일이나 스페인이나 이런 쪽 물어보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계시고, 그리고 이제 저희 댓글로도 좀 달리고 있어서요. 이거는 저희가 따로 기획으로 지금 준비를 한번 할 거예요. 그래서 왜 워홀은 영어권만 가나요? 라는 이제 그런 가제예요. 가제로 해서 이제 학생들이 많이 선호하는 뭐 독일, 스페인, 프랑스, 네덜란드 이런 국가들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밑에 보면 이제 그 막다님 같은 경우에 영어를 이제 아직은 초보라고 이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금액은 어느 정도 이제 좋을까요? 영어 공부는 한국에서 하는 게 좋나요? 그냥 빨리 가서 호주 가서 하는 게 좋나요? 라고 하셨는데, 일단 뒤에 거부터 답을 드리면, 호주가 아니든 어떤 나라든지요, 저는 준비되어 있으면 바로 가라고 합니다. 왜냐면 그런 게 있어요. 만약 한국에서 어학원을 다닐 거예요. 한국에서 어학원을 다니는 건데, 한국에서 제가 보니까 저기 종로에 있는 어떤 대형 어학원에 워킹홀리데이 반이 생겼더라고요. 아니 참 별의별 게 다 생기죠. 네, 워킹홀리데이 반이 생겼는데 그 워킹홀리데이 반에 보니까 주 이틀에서 3일 정도 수업을 해요. 원어민 수업이고요. 근데 52만 원인가 그렇게 받더라고요. 와, 이거는 뭐 이걸로 돈을 걔네들이 벌겠어요. 학비 정말 비싼 거예요. 왜냐면 예를 들어 외국 가서 수업을 하면 뭐 호주든 캐나다든 어디든 상관없어요. 한 달에 어쨌든 하루에 4시간 5시간씩 수업하잖아요. 그리고 월 금액으로 따져보면은 뭐 좀 싼 데 가면 한 70만 원대에도 수업이 가능해요. 그리고 여기는 100% 원어민 강사죠. 차라리 현지에서 수업하는 게 더 낫다는 뜻이에요. 제 말은 지금부터 영어를 준비해서 나갈 거라면 차라리 나가서 준비하세요. 그게 더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하다 보니까 31명, 2명 됐다가 이제 또, 네. 그러네요. 저희 아직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밑에 보면은, 네, 전성재님, 이제 그 캐시 잡으로 일했을 경우 못발 법적 해결이 가능한가요라고 했는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제가 뭐 법을 판단할 수는 없어요. 법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냥 지금까지의 것들을 봤을 때 뭐가 어렵냐? 나도 불법이에요. 뭐 때문에? 세금을 안 냈어요. 캐시로 일을 한 거. 외국 애들이 제일 민감한 것 중에 하나가 캐시인 거 아시죠? 그래갖고, 그 세금인 거 아시죠? 세금을 나도 안 냈고 일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나도 예를 들어서 큰일 날 문제이기 때문에, 신고를 하는 것 자체도 어려워요. 자체도 어렵고, 웬만하면 조금은 말리고 싶어요. 이런 것들은요. 자, 그리고 밑에 회원님. 네, 볼게요. 손회원님. 이제 해외 취업이 목표인데 한국에서 경력을 조금이나마 쌓고 가는 게 워홀 중 혹은 워홀 끝나고 워크 퍼밋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라고 이제 해주셨는데, 자, 이거는 제가 가장 최근에 올린 영상이 있어요. 가장 최근에 올린 영상을 꼭 한번 보시면은 이거에 대한 답이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워킹홀리데이는요, 정말 딱 1년짜리 비자예요. 1년짜리 비자라는 뜻은 뭐냐면, 너는 여기 1년, 그리고 그 이후의 상황까지 생각하지 마요. 그리고 워킹홀리데이는 취업을 봤을 때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중에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2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요, 전문직 종사가 안 돼요. 전문직이라 하면 어떤 거든 자격증이 있는 일들 있죠. 자격증이 필요한 거. 그런 거 자체가 여러분 불법이에요. 그리고 2번째는 또 뭐가 있냐? 풀타임, 즉 정직원이 안 돼요. 39시간까지만 일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비정규직 알바하란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가지고 있는 커리어를 거기서 뭐 워킹홀리데이 중에서 이어나간다? 이거 자체가 대부분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비자나 이런 것들을 조금은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워크 퍼밋을 거기서 받고 싶고 거기서 취업을 하시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차라리 내 포트폴리오를 작성을 해서 출국하기 전에 그쪽 기업에다가 이력서를 제출하시고 워킹홀리데이든 뭐든 받아서 내가 뭐 인턴이라도 거기서 시작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턴이 끝나고 나를 네가 채용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한국을 돌아와서 비자 준비를 다시 해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성일님, 네, 도움이 되셨다니까 저도 네, 감사합니다. 밑에 이제 호주 워홀 가실 때 산불 관련된 일도 지원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이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현지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는 않아요. 지금 뭐 산불이나 이런 부분들도 아마 이제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소방관은 할 수 없으니까 거기 이제 수많은 것들이 많은데, 근데 외국은 우리랑은 조금 다른 문화가 있어요. 어떤 다른 문화가 있냐면, 예를 들어 우리 같은 현지 가서 막 일도 하고 뭐 거기서 뭐 팔고 뭐 일자리도 찾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얘네는 좀 봉사활동 개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불 끄는 사람 뭐 하는 사람들 빼놓고는 나머지는 자원봉사자를 뽑아갖고 그냥 다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자원봉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마 가시면 쉽게 할 수 있지는 않을까 싶은데, 굳이 우리가 워홀까지 가서 호주 산불의 자원봉사를 좀 그렇죠. 그런 부분은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쉽지 않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이제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같은 경우는요,
이제 얼마 정도 걸리는지 몰라요. 저희도 캐나다 워킹홀리데이는요. 자, 여러분,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캐나다 워킹홀리데이는 어떤 식이냐면, 예를 들어 2020년도 워킹홀리데이는 보통 이제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년도 워킹홀리데이는 전년도 한 10월이나 11월이나 12월쯤부터 모집을 시작해요. 그리고 이걸 언제까지 모집하느냐? 뭐 작년 같은 경우 보니까 뭐 6월 달이나 이때까지 모집을 해요. 언제든지, 아무 때나. 그러니까 내가 뭐 1월 1일 날도 할 수 있고 3월 1일 날도 할 수 있고 4월 1일 날도 할 수 있어요, 지원은. 그리고 비자를 본인들이 4,000명 차기 전까지 한 1, 2주에 뭐 100명씩 뭐 150명씩 나눠서 계속 주는 거예요, 비자를. 그래서 비자가 언제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준비 기간이 얼마가 걸린다라고 우리가 딱 집어서 이야기를 드리기가 사실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 있어갖고, 그래갖고 일단 비자를 내가 넣어놓고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비자만 받고 나면야 준비하는 거는 뭐 한 2, 3개월이든 3, 4개월이든 준비되는 대로 바로 떠나셔도 되지 않을까, 이제 저는 생각을 보통 좀 하고 있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펜치패딩님 거 제가 이제 하나 더 보면, 그리고 비자는 나온 상태고 호주로 이번 8월에 계획 중인데, 호주 비자를 가지고 계시다는 이야기이신 거죠. 그리고 세컨 비자를 받을 계획도 지금 하고 계시는 거고요. 호주에서 중고차도 사서 움직일 계획인데, 세컨 비자를 위해 농장에서 일하고 그 외에 시드니에서 살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호주 도착 후 농장을 가는 게 맞을까요? 도시 생활을 하고 농장으로 이동하는 게 맞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주셨는데요. 저는요, 사실 도시 생활이냐, 아니면은 뭐 농장 생활이냐, 어디든 상관없는 것 같아요. 뭐 이거는 뭐 편하신 대로 선택을 하셔도 좋은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아직은 여러분 20대잖아요. 그쵸? 20대인데 굳이 뭐 지금부터 가서 농장 갈 필요 있을까 싶어요. 그리고 8월달 같은 경우는 지금 수확철이 지난 것 같은데요. 8월달에는. 물론 뭐 작물마다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8월달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8월은 어쨌든 계절적으로는 거기는 겨울이니까요. 그래서 일단 도시 생활을 해봐요. 도시 생활하고 시티잡도 좀 잡아보고, 기회되면 영어 공부도 좀 해보고, 호주 친구들도 만나보고, 이게 이제 호주 라이프구나. 저기 어디에 공원 가서 바베큐도 좀 구워 먹고, 이제 호주 고기 싸고 맛있어요. 이게 고기였구나. 내가 먹은 거 고기가 아니었구나. 뭐 이런 것도 느껴보신 다음에 해보고 안 됐을 때 나중에 농장을 가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성재님, 워홀 가면 나중에 한국에서 이력서 정도에 도움이 될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요즘은 도움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요, 워낙 많아요. 진짜 나가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요. 1년에 워킹 홀리데이만 수만 명이 나가요. 그래갖고 별로 뭐 이거를 그렇게 크게 보지 않아요. 어학연 수생도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요즘에는 어디에 쓰란 얘기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워홀을 가는 친구들, 그리고 어학연수를 가는 친구들 있죠. 이 친구들 보니까 생각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생각이 달라졌냐면, 옛날에는 나한테 뭔가 도움이 되기 위해서 내가 막 가야 돼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남들 가니까 나도 가요. 그냥 안 가면 내가 손해보는 느낌이고, 뭐 왜냐면 애들 얘기해보면 뭐 외국 가서 내가 뭐 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고, 이런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좀 가는 경우들이 이제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네, 회원님 보시고 뭐 저희 최근 영상도, 그리고요 뭐 기존 영상들도 한번 보시면 도움이 좀 될 것 같고, 뭐 다른 분들도 이제 마찬가지지만 궁금한 것들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 거고, 만약에 제가 모르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도 뭐 다 아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면 이제 저도 한번 알아볼게요. 뭐 현지에 통해서 알아봐야 될 거는 있으면 알아보고, 만약 이거는 도저히 아닌 것 같다 싶은 거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29살에 이제 비자 같은 경우 가능할 거예요. 왜냐면 지금 모든 국가의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거의 이제 30살, 만 30살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한국 나이로는 32살 생일 지나기 전까지거든요. 그래서 뭐 29살이시면은 뭐 특별히 어려움 없이 비자를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뭐 세컨 비자, 저 가능하면, 뭐 공장이 나쁜 건 아니에요. 이게 사람들이 자꾸 공장 가면은 뭐 이상한 걸로만 생각하는데, 나쁜 건 절대 아니에요. 그냥 몸이 더 힘든 거지. 기회 되면 언어도 조금 더 쓸 수 있는, 예를 들어 뭐 리조트나 이런 데들이 있어요. 이제 호주에도 북부 지역 올라가면 리조트나 이런 데 관광산업 쪽이 부족 직업군이 있거든요. 그쪽에 계시면서 세컨 비자를 노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저기 송인선님 보면 대만이랑 캐나다 고민하시는데, 대만이 좋아서 워홀까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중국 공부는 관심이 없다. 그러면 캐나다를 가는 게 나을까요? 자, 사실 대만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여행 가본 적밖에 없어갖고요. 대만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캐나다
뭐 괜찮아요. 대신 캐나다도 마찬가지예요. 캐나다도 가시려면 꼭 영어를 같이 준비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약 1시간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1시간 반 정도 된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 시청자들 만나보니까, 구독자분들 만나보니까 정말 재밌네요. 네, 재미도 있고, 더 많이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네, 먹방은 제가 다음에, 네. 네, 우리 인선님 고맙습니다. 네, 한번 제가 또 다시 이런 걸 계속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가급적이면, 뭐, 이렇게 뭐, 사실 오늘처럼 30명이나 되는 많은 인원이 오실 줄 몰랐어요. 저는 한 4분이든 5분이든 이런 분들만이라도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꼭 여러분들 꼭 찾아뵙도록 준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궁금하신 거, 네, 이런 거 있으시면 댓글이나 혹은 저희 카카오톡이나 메일로 네,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나가시면서 잊지 마시고 좋아요하고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